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알파벳 E로 시작되는 무역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expected profit 라는 용어와 그 다음에 expiry date, 그 다음에 export inspection. 자, 먼저 export profit 하면 이거 어디서 나오는 용어일까요? 여러분들 어디서 공부하셨을까요? 예, 이거는 해상보험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해상보험에서. 그래서 희망이익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우리가 이제 보험을 들 때 최고 한도의 보상액을 결정을 할 때 보통 선적되는 물건 값의 100%를 드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가지고 1억 원짜리 물건이었다. 그럼 1억만 드는 게 아니고 거기다가 플러스 10% 해가지고 110%를 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1억 원짜리 물건을 배에다 선적을 했는데 만약에 로스나 데미지가 났다, 전손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때는 1억 1천만 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왜요? 애초에 보험 계약을 할 때, 그쵸? 보험 금액이라는 게 뭐예요? amount insured. 어떤 얘기죠? 보험 금액이라는 거는 보험 사고가 났을 때 내가 보상받을 수 있는 최고 한도의 금액을 얘기하잖아요. 그때 우리가 보통 110%를 든다는 거죠. 선적하는 금액에. 그래서 1억짜리면 1억 1천만 원. 실제로 1억짜리 물건 보험 들었는데 만약에 전손이 났다? 그럼 1억 1천만 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왜요? 보험증권에 우리가 계약을 할 때 그렇게 보험 금액을 110% 이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죠? 그 다음에 expiry date 하는 거는 이거는 어느 분야에서 나오는 얘기일까요? 무역의 어느 분야? 이건 무역 결제 중에서도 우리가 무역 결제 방식 그러면 크게는 세 가지가 있잖아요. TT 방식, 그 다음에 컬렉션 방식, LC 방식. 그래서 이 expiry date 줄여서 ED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거는 신용장에 표시되어 있는 바로 당해 신용장의 유효기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효기일이라는 건 뭘까요? 신용장을 수출상이 여러분들이 만약에 수출자다 그러면 선정을 한 후에 내고를 해야 되는 마지막 날짜를 신용장의 유효기일이다. 유효기간 그러면 우리 뭐 보통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뭐 주스를 사든 우유를 사든 식품을 사든 사람한테도 유효기간이 있나요? 글쎄 애매하네요. 그쵸? 그래서 이게 바로 신용장의 유효기일 보통 ED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무역하는 사람들은 유효기일, 이 신용장의 유효기일이 언제까지니?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 신용장 ED가 언제야?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ED라는 거는요. ED라는 거는 만약에 ED가 그 공휴일에 해당이 됐다. 예를 들어가지고 ED가 예를 들어가지고 뭐 7월 31일, 7월 31일까지인데 7월 31일 공휴일이다. 그러면 연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 다음 영업일, 은행 영업일까지. 만약에 토요일이었다. 그럼 그 다음 월요일까지로 자동으로 연장이 된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SD라는 거 기억나세요? SD? SD는 뭔가요? SD라는 거는 SD라는 거는 요거는 쉬핑 데이트 그래서 요거는 신용장에 기재되어 있는 선저기를 얘기하잖아요, 보통. 그렇죠? 그냥 보통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도 SD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신용장에도 보면 SD가 반드시 기재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SD는 ED와는 달리 SD가 만약에 공휴일에 해당이 된다, 이건 연장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상식적으로 공휴일하고 그 비행기나 배가 출발하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죠? 일요일 날 뭐 비행기 안 뜨나요? 일요일 날 뭐 오사카 놀러 가야 되겠다? 비행기 없어가지고 못 가겠다? 에이, 그런 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래요. 근데 ED 같은 경우에는 왜 연장을 시켜주느냐? 왜 자동 연장이냐? ED는요. 이거는 내고를 할 때 어디다 내고해요? 당연히 은행에다 내고하는 거잖아요. 근데 은행이 공휴일날 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연장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쵸? 예. 자, 그 다음에 export disclaration 수출 신고를 declaration 수출 신고라는 거는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에 대한 출국 신고죠. 우리 다 배웠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수출 신고를 어디서 해요? 어디서 해요? 어디다 해요? 예전 같으면 세관에다가 서류 제출하고 했는데 지금은 다 예, 관세청 홈페이지에 보면 유니패스라고 있잖아요. 유니패스에다가 여러분들이 전자신고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전자신고. 그러니까 유니패스에 수출신고라는 데를 클릭하셔가지고 거기다 여러분들이 입력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기 귀찮다? 그러면 뭐 한 10,000원, 15,000원 주고 포워더나 관세사한테 부탁하시면 되겠다. 가장 편한 거는 포워더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원래 포워더는 운송을 담당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하는 포워더한테 야, 수출 신고도 하고 이번에 보험을 내가 들어야 되거든. 보험도 들어줘. 그렇게 얘기해도 상관이 없다. 다 해준다. 그럼 그냥 실비로 해줘요. 실비로. 서비스 차원에서. 그래서 수출 신고 품목에 대한 그쵸? 예, 출국 신고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이 보세구역에 반입되거나 타소장치 허가를 받아 타소장치라는 건 뭐 되게 자기 공장 자기 공장을 지정을 받는 거죠.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가 되면 그 반일로부터 허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세관장에 수출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는 수출면허를 받기 위한 의사표시라고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고 수출 신고가 뭐예요? 수출 신고가 내가 이제 내보낼게 라는 의사표시예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유니패스 관세청 유니패스 들어가셔서 직접 하셔도 되고 관세사한테 부탁하셔도 되고 부탁은 어떻게 한다고요? 포너한테 얘기하시면 돼요. 수출 신고도 네가 좀 해줘 라고 얘기하시면 된다. 그리고 물건 자체를 어디 뭐 보세구역에 이동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지금부터. 그냥 그다음 신고하는 시기도 아무 때나 하시면 돼요. 다만 신고가 끝나고 나면 바로 30일 내에는 선정을 하셔야 돼요. 안 하면 과태료 내요. 30일 이내에 만약에 못할 것 같다? 그러면 연장 신청을 하시면 돼요. 그럼 과태료 안 내요. 아시겠죠? 수출 신고 간단한 거예요. 그럼 수출 신고할 때 실제로 세관에서 신고된 내용하고 나가는 물건하고 만약에 화장품이다. 그쵸? 검사하나요? 안 해요. 안 해요. 네. 안 해요. 우리나라 지금 거의 없어요. 네. 왜냐면 믿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럴 수 있겠죠. 아 이거 뭐야 구멍이 있네. 개구멍 빠져나가려고 그러다가 걸리면 죽는 거예요. 그런 기억 있으시죠? 개구멍 통해가지고 학교에서 도망가면 돼? 안 돼? 안 돼. 근데 개구멍으로 나가다가 딱 위를 쳐다봤더니 교장 선생님이 계셔. 걸리면 죽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쵸? 우리 기차표 검사해 안 해요? KTX 안 해요. 걸리면 죽는 거예요. 지하철표 검사해야 안 해요? 안 해요. 걸리면 죽는 거예요. 50배인가 부르죠.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export inspection 수출 검사라는 거는 보통은요 수출품에 대한 그 품질 검사를 하는 걸 얘기해요. 이거는 전적으로 이건 수출상 수입상의 문제예요. 계약의 문제예요. 그래서 협상이나 계약을 할 때 이번에 수출 검사를 육하원 측에 의해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그쵸? 이걸 자세하게 써놓는 거예요. 그런 거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착한 바이어들 나하고 친한 바이어들은요 에이 수출 검사 그거 신경도 쓰지 마 안 할게 뭐 그런 경우도 많아요. 안 해요. 그런 경우도 많고 근데 수출 검사 진짜 하면 아주 깐깐하게 하는 그런 회사들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전적으로 셀러 바이어가 결정한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엑스포트 라이센스 이거는 뭐냐면 수출 승인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수출이 제한되는 품목일 경우에 수출 승인을 받아야 되는 품목도 있다. 그럼 어떤 품목은 수출 승인을 받느냐? 그거는
정부에서는 고시를 해놓은 게 있어요. 받아야 되는 품목. 그 고시가 3개가 있는데 수출입 공고라는 기본 공고가 있고 그 다음에 전략물자 기술 수출입 고시라는 게 있고 통합 공고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 다 찾아봐야 돼요. 제한 품목인지 아닌지. 이 수출 승인이라는 거는 제한 품목인데 제한 사항은 나는 만족했으니까 나는 수출해도 돼. 너는 수출해도 돼. 라는 정부에서 승인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또 언제 그거 찾아봐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은 수출하기 전에 125번으로 전화해 보시면 돼요. 예, 관세청 콜센터예요. 저 이번에 제가요, 소주하고 막걸리를 섞어 만든 술을 수출하려고 하는데, 이거 저기 수출 요건이 어떻게 돼요? 그럼 만약에 제한 품목이다. 그럼 그거는요. 어느 소리를 가지고 어느 기관에서 어떻게 수출 승인을 받으세요. 이렇게 설명을 자세하게 해줘요. 근데 대개 우리나라는요. 수출에 대해서는 제한되는 품목이 거의 없어요. 전략물자 빼놓고는. 그러니까 별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근데 혹시 모르니까 125번 전화해 보시는 게 좋겠다.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엑스포트 프로핏 하는 건 뭐냐면 희망이익 그래가지고 우리가 해상 보험을 가입을 할 때 최고 한도 보상액을 그 내가 수출하는 품목의 그 가격 더하기 10%를 더한다는 거예요. 이건 관습이에요. 관습되게 10%를 더해요. 그랬을 때 이 10%를 희망이익이라고 해요. 그럼 10%를 더하는 가수가 왜 생겼느냐? 그런 거예요. 이유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설에 따르면 이거 사고 안 나고 제대로 팔렸으면 10%는 벌 수 있었는데 라는 생각으로 애초에 보험계약을 맺을 때 10%를 추가한다라는 거죠. 그거를 희망이 expected profit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보험 금액이라고 얘기해요. 10%더 들어있는 금액을 보험 금액 그렇게 얘기해요. amount insured. 그래서 amount insured는 실질 내가 선적하는 물건 가격의 10%가 플러스 된 거다. 그 다음에 expiry date 이라는 거는 신용장의 유효기일이다. 유효기일이라는 건 뭐냐? 신용장을 내고해야 되는 마지막 날짜다라는 거죠. 예. 이해가 되시겠죠? 예. 그 다음에 export declaration 이건 수출 신고라는 거는 이제 물건 내보내도 좋아요 라는 신고 어떻게 해요? 유니패스에 들어가서 하거나 관사한테 통하거나 가장 편한 거는 포드한테 운송을 부탁을 할 때 전화로 수출 신고도 같이 해줘 이렇게 하시면 돼요. 가격은 대개 한 11,000원 정도밖에 안 해요. 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수출검사 이거는 할지 말지는 셀러 바이어가 서로 정하면 돼요. 만약에 한다면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한다라는 것을 자세히 쓰는 게 좋죠. 근데 이렇게 써 있으면 셀러 입장에서는 좀 불편하죠. 그쵸? 예. 아무래도 그 다음에 엑스포트 라이센스라는 거는 이거는 수출 승인, 수출이 제한되는 품목들에 관한 그 수출을 해도 된다라는 승인을 얘기하는 거고, 이건 제한 품목일 때문에 일 경우에 이런 그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근데 우리나라는 제한되는 품목이 거의 없어요. 수출일 때는. 수입일 때는 제법 많아요. 근데 혹시 모르니까 125분으로 전화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